그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도 일어나고 정말 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슬픈 얘기는요. 층간소음 보복상품이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층간소음 보복상품. 최근에 이제 엽기 사이트 이런 데 가면은 네. 한동안 유행했던 게 왜 명절 그 3종 세트 이런 거 있었죠? 가짜 기부스 이런 거 있는데 층간 소음에 대한 보복 상품이 있대요. 오빠들? 언제나 왜 층간 소음에서 가본 위층이잖아요. 그 위층에서 떠들 때 이 밑에 층 사람들이 반격을 할 수 있는 거래요. 빗자루로 아무리 통통해도 몰라. 이게 이제 스피커 우퍼인 것 같은데 스피커고 이게 그 휴대폰 어플인데 보세요. 이거를 이제 천장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좋은데? 그러면 이 사운드 소리가 어느 정도냐면 정확하게 법정 데시벨의 제한선에 정확하게 걸려가지고 대박. 네? 얼마냐고요? 자, 이 상품 오늘 특가 29,900원에 해보십니다. 만들었구나. 요거 사시면 어플 추가 구성으로 서비스. 이야. 근데 일단 저 그 우퍼가 상당히 과학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천장에 딱 붙여놓으면은 네. 고체를 통해서 진동이 전달되기 그죠. 때문에 아주 이제 잘 퍼질 이거 수 설치돼 있도록 있어요? 만들어요.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설치가 돼 있어, 우리 실제적으로? 스튜디오에. 아, 장착 다 됐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 이거? 어디다 설치한 거예요? 이렇게 커요? 바닥? 이게 소리는 들리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신영 씨랑 승현 씨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다 여기. 어디? 여기 느껴져요. 여기 진동아 진동. 진짜? 응. 봐봐. 여기. 이게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땅이 울리네요. 여기. 그만 알았어. 조용히 할게 꺼. 그 와중에 그만 같이 춤춰요, 거기서. 아니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이러지 들어요. 이게 뭐 법적 데시벨 딱 넘기 뭐 그 직전까지만 그 소리를 낸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 게 법적으로 아무 지장이 없는 건가? 이런 거 짚어줘야 근데 되지 사실 않을까요? 이게 걸리기가 힘든 게 이렇게 천장에 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띵동 하면 내리고서 가니까. 아, 그럴 수 있겠다. 보복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음악 들었는데요? 이래버리면. 안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만 안 지키면 되는 뛰는 거니까.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또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언니들의 선택에서 이거 짚고 넘어가 줘야 됩니다. 또 언니들의 선택이 누굽니까? 변호사님 대기하고 계십니다. 넘어가 줘야 되거든요. 상품 구매하시기 전에 법률 알아보겠습니다. 그럼요. 변호사님, 손수호 변호사님 지금 대기하고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손소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가요, 층간소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윗집에서 층간소음을 일으키면 아랫집에서 항의를 할 거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오히려 반대로 아랫집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윗집에서 쿵쿵 소음을 내서 그걸 항의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아랫집 사람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그런 결정이 하나가 있는데요. 윗집에서 하도 아랫집 사람이 항의를 하러 오니까 오지 말아라. 접근금지 가청을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직접 찾아와서 집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초인종을 누르거나 아니면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하지 못하게 막았는데요. 반면 항의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또한 천장을 손으로 두드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막지를 않았습니다. 문 두드리는 건 안 되고 천정을 두드리는 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뭐 이런 층간 보복 상품은 이건 돼요? 가능한 이건 거예요? 천장을 두드리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네, 천장을 두드리거나 아니면 소리를 지르는 대응은 허용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보복 상품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윗집에서 나는 그런 쿵쿵대는 층간 소음은 어느 정도는 생활 소음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아랫집에서 일부러 그런 장치를 부착해서 큰 소음을 낸다면 이거는 고의적인 거거든요. 따라서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한다면은 윗집에서 아랫집이 보복 상품을 사용한다는 걸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아랫집이 보복 상품 사용 여부를 증명해야 되는데 또 마땅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하면서 양쪽이 서로 감정만 상하고 정말 그 다툼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복 상품 사용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손수호 변호사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 센스 있으시네요. 그렇죠.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하시고 조심해서 그런데 사실 아파트에서는 그 소음이 이 윗집 소음이라는 거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보통 위에서 울린다고 생각하지만 대각선이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아래쪽에 진동이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위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보복하는 거는 사실 좀 많이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층간소음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아이들이다. 아파트에 3번 살았어. 아파트에서는 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 밑에서 올라. 도깨비들이 막 엉덩이 들고 올라와요. 그렇다. 층간소음으로 뿔난 아래층 사람들이 아이들 눈엔 도깨비로 보일 정도. 그래서 층간소음에 고민이 많은 엄마들이 찾는 집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사시는 곳이 어디시죠? 전 잠실에 살고 있어요. 네, 저는 청담동 살아요. 이게 층간소음 요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주변에서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데 이건 자체적으로 자기 소유로서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건 애기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런 부분에서 엄마로서 탐이 나는 부분이죠. 평소 인테리어 사업을 하던 남편이 시공부터 페인트칠, 소품 하나까지 직접 챙겨 완성했다는 100% 아이 맞춤형 집. 특히 남자아이가 2명인 만큼 층간소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이 집의 핵심 포인트. 또 남자애들 둘이니까 과격한 애들이라 자유롭고 막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이 집의 가격은 얼마일까? 대지 면적은 80평이고요. 실평수는 약 100평 정도 됩니다. 건축비는 평당 900 정도 잡아서 9억 정도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으로 층간소음에서 자유로워진 아이들. 과연 아이들은 그 마음을 느끼고 있을까?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요? 아니요? 아니요? 하나도 싫어요. 엄마, 아빠, 위에서 오래오래 살아요. 저가 이제 이탈리아에서 생활할 때 보면은 그런 건물도 막 400년 된 건물이에요. 진짜 그냥 내 층이 있고 위에 그냥 고목 2개가 있고 그 위에 딴 집이 살아요. 내가 뭐 친구가 놀러 왔는데 둘이 싸워요. 그럼 이제 창문 열어놓고 싸우면은 옆집 아저씨가 창문을 열고 막 소리를 질러요. 이탈리 영화에서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그럼 그 반대쪽 아저씨가 열고 그 사람한테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 동네 창문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하다 전 사람들이 다 소리를 쳐요. 그러다 이제 모든 동네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가. 그럼 광장에서 모래티 맥주 하나씩 따고 젤레또 하나 먹고 그러고 들어가면은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이제 그냥 우리나라가 맥주 먹으려고 모인 거 아닙니까? 느낌은 그런데 약간 근데 어쨌든 약간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지낼 때는 뭐 교육 문제도 그렇고 되게 쉽게 해결되는 게 많았는데 아파트에서는 주민들 사이에 그런 정서가 생길 수가 없어 그냥. 그 뭐 아파트 사는 뭐 장단점, 전원주택 사는 장단점 막 너무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주택 아파트 지금 4대 4입니다. 팽팽해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분 몇 분 계셨는데 아주 팽팽하게 지금 수평을 잘 이루고 가고 계세요. 그러면 이 시기에 이런 집들 한번 구경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마 눈이 시원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집 구경 한번 하고 가실게요. 화면 주세요. 요즘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 스타가 사는 그곳을 찾았는데 주인공은 바로 전 국민을 사로잡은 국민 3등이 대한민국 만세의 집. 삼둥이가 먹고 자고 뛰는 이 공간은 대한민국 남녀노소가 모두 관심을 갖는 인기 주택이 되었다. 보여지는 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지금 거기가 72평형이에요. 넓어요. 아주 넓어요. 아니, 이 집이 그렇게 넓었다고요? 도면으로 보면은 지금 숨겨진 방이 3개 정도 더 있어요. 방송에 공개된 곳은 거실과 부엌, 그리고 아이들이 잠자는 방. 공개되지 않은 공간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찾아가 봤다.
실제 삼둥이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곳이 바로 삼둥이가 뛰어노는 거실. 여기 실제로 69평형이고 거기 삼둥이네 집은 72평형인데 약간 구조 차이는 있는데 비슷해요. 지금 방송에서 보여준 애기들 방은 지금 여긴 69평에는 없어요. 거실이나 뭐 이런 공간은 비슷한데 그 방만 지금 69평이 없는 거예요. 바로 저 너머가 방송에서도 공개 안 된 삼둥이의 숨은 집. 공개되지 않은 공간이 무려 70%. 그중에 거실 크기만한 방이 하나 있다. 이쪽이 부부 침실이거든요. 엄청 크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누어 방에 있어요. 기둥이 있어. 이쪽하고 이쪽. 이쪽은 침실로 쓰시고 여기는 서재로 쓰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안방이 꽤 넓어요. 이쪽은 드레스룸이 있고 부부 욕실이 있고. 널찍한 부부 침실 옆에는 그에 걸맞는 널찍한 욕실까지. 부부 금술 좋은 이유 알겠다. 딱 봐도 집값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송일복 씨 덕분이죠. 덕분에 지금 한 1억 정도 프리미엄 올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 주변 상가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삼둥이가 나오면서 삼둥이가 이제 만두를 좋아하니까 만두집에 가서 한 번 먹고 났는데 맛있어요? 사이트에 한번 올라가더니 지금 줄 서서 거의 먹어요. 그 상가가 살았어요. 부동산 시세까지 좌지우지하는 삼둥이와 슈퍼맨 아빠 송일국. 대단하다. 분양가는 한 12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 13억에서 14억 정도로 나와 있어요. 전세가 같은 경우는 지금 8억에서 9억 정도면 얻어요. 그러나 집값이 아무리 많이 올랐어도 강남 8학군의 같은 평수보다 평균 6억 원까지 저렴한 삼둥이 아파트. 아,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멋진 슈퍼맨 아빠가 있는 그 집에 살고 싶지 아니한가? 그렇다면 삼둥이나 아파트와 비슷한 가격대로 살 수 있는 서울 외곽의 단독주택은 어떻게 될까? 예쁜 집 많기로 소문난 판교 주택단지.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집 한 채. 알고 보니 이 집은 최근 인기리에 중요한 드라마 킬미힐미에서 주인공 지성이 살던 집. 재벌 3세가 사는 집답게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자랑했는데 무엇보다 삼동인의 아파트 가격대와 비슷하다는 드라마 속 그 집.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의 거실이 뚜아. 그런데 드라마에서 보던 거랑 달라도 너무 다른 분위기. 알고 보니 드라마에서는 집 내부 세트장을 따로 만들어 촬영했다고. 그러나 이 집 내부 또한 여자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테리어 비밀이 곳곳에 숨어 있다고 한다. 그중에 백미는 바로 이곳. 거실 한 면을 가득 채운 창호지 문을 열면 카페 같은 정원이 짜잔! 외관에 창문을 최대한 줄이는 대신 내부는 커다란 창호지 문으로 활짝 열려있는 느낌을 준 건 집주인의 남다른 생각 때문이라고 하는데 방해받지 않고 가족들이 소통할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는 집주인 김유재 씨.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집 안에 정원이 있는 형태가 돼 있어요. 그런 집들을 중정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입구에서 들어오자마자 거실이 보이고 이쪽으로는 중정이 보이게 돼 있죠. 집안에 후근이 안겨있는 중정엔 늘 햇살이 가득. 잔디밭으로 이어진 공간은 한창 클 나이의 아이들이 뛰어놀기 그만이다. 삼동인의 집 면적과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단독주택 특성상 아파트보다 훨씬 넓어 보이는 이곳. 1층엔 거실과 주방, 부부 침실. 2층엔 아이들 방과 패밀리룸, 도서관이 위치. 1층에 위치한 안방은 독특하게도 좁고 길쭉한 모양. 마당을 둘러싼 집인 만큼 사방 어느 공간에서 문을 열어도 아이들을 볼 수 있다. 가족끼리 소통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는 김유재 씨. 공간과 공간이 막혀있지 않은 특성 때문일까? 김유재 씨는 이 집에 이사 오고 나서 아이들과의 거리가 부쩍 가까워졌다고 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부엌을 단순히 식사를 하는 공간으로만을 생각을 하진 않았거든요.
부엌에서 이야기하고 애들과 공부하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사무도 볼 수 있고 친구도 만날 수 있는 다목적의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었어요. 테이블을 조금 큰 걸로 놓고 조금은 심플한 스타일로 만들어 봤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또한 이 집의 매력 포인트. 천장에 뚫린 유리창으로 햇살이 쏟아진다고. 긴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면 이곳은 그 2층 아이들 방으로 들어가는 곳이고요. 그 옆에 벽들을 그 책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누워서 책을 보거나 앉아서 책을 볼 때 바깥에서 빛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환한 공간을 연출을 하고 싶었고요. 진짜 드림하우스예요. 이 집에 와 있으면서 콘도라든가 호텔 같은 데 놀러 가는 그 비중이 좀 줄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집에서 그러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